혁명에 성공을 하려면 기독교 문화를 철저히 파괴시켜야만 하는데 이때 인간의 성욕이 가장 주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통 막시즘에다가 서구 세계를 성형화시킨 장본인이었던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결합시켜서 네오막시즘, 달리 표현하면 문화막시즘을 주창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사상적인 기반 위에서 바로 성정치, 성혁명 이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정치, 성혁명 이론을 한마디로 축약을 한다면 성의 정치와 정치의 성애와 다시 말해서 섹스를 정치화하고 정치를 섹스화함으로써 기독교 문화를 전멸시키고 사회와 국가의 정복을 획책하는 이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그 폐륜적인 문명 사이의 그 음습한 그 기운으로 말미암아서 1968년 그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그 68혁명을 통해서 제2차 성혁명의 포문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68혁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구 현대사를 68 이전과 이후로 양분시킬 만큼 문명사에 끼친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가 뼈아프게 상기해야 될 것은 이 68혁명 세력이 성규범 해체, 가정 해체, 기독교 해체의 거대한 그 기류를 형성했을 때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서구의 교회들은 68 세력의 그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실인데요. 그리고 나서 50년 지나서 오늘날 서구 교회들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고 글로벌 성혁명이 지구촌을 강타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젠더주의에 대한 선의가 없는 분들은 PPT를 통해서 젠더주의가 어떤 시대사주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젠더주의가 문명사적으로 대재앙을 초래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첫째로 젠더주의와 성주류화를 통해서 장관 인류 문명사에서 최초로 남성과 여성의 성별을 해체시키는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인간이라면 마땅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생로병사의 자연질서를 해체시키고 인간 세상을 무법천지, 아노미적인 디스토피아로 만들기 때문에 인류 문명을 위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신이 된 인간, 호모데우스가 승로병사를 해체시키는 문명사의 기류는 이미 유발 하라리 등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났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스로 신이 되어서 그 신의 영역인 성별을 해체시키는 젠더주의와 프로젝트가 지금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 가동되는 현실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디스 버틀러라는 글로벌 학술계의 파워 엘리트가 젠더주의와 그 핵심 전략인 젠더주의와의 이론적인 기초를 마련했는데요. 이 젠더주의 그 진영은 항상 그 유명 학자들을 앞세우면서 자신들의 사상적 근거가 탄탄하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파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신학계가 젠더주의에 대항할 실력 있는 학자군을 키우는 일이 매우 급선무라는 사실을 시사하겠습니다. 둘째로 젠더주의는 음란하고 폐역한 성혁명으로 이 세상을 성애화시킴으로써 사회문화 전체, 특히 이제 다음 세대의 타락과 폐륜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인류 문명을 위협하는데요. 이것은 현재 젠더주의가 강행을 하는 성혁명이 한창 진행 중인 서구 세계에서 성애화 문제가 새로운 글로벌 재앙으로 대두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 위중한 문제는 젠더주의가 가장 연약한 아이들을 희생양 삼아서 아이들의 삶을 파탄시킬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인류 역사의 중범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다음 세대를 성애에 함몰된 존재로 만드는 성애화의 길을 닦았던 윌헬름 라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셋째로 젠더주의는 이성애에 기반한 일부일처제를 파괴하고 성소수자들의 폴리아모리를 옹호함으로써 가정을 해체시키기 때문에 인류 문명을 위협하는데요. 이 젠더주의와 성혁명이 이제 휩쓸고 지나간 서구 세계에서는 결혼과 가정의 신성한 의미가 이미 깨졌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폴리아모리, 프리섹스 단계로 접어든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젠더주의와 성혁명을 심도 있게 연구하면서 갖는 우려는 이것이 비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는 LGBTQI 성소수자들을 법적으로 용인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젠더주의와 성혁명의 대표적인 특성 하나만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폐륜적인 성혁명은 글로벌 세계를 장악한 파워엘리트 주도 아래 일어나는 위로부터의 혁명인데요.
이들 파워 엘리트들이 이제 현재 성혁명을 주도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말씀을 드리면 앞서 소개했던 6.8혁명 세대 중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은 핵심 그룹이 글로벌 정계, 재계,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법률, 심지어 종교계 전반에서 특별히 이제 유엔과 유럽연합 같은 유력한 그 국제기구에서 주도권을 걸머쥐고 성별의체의 젠더주의와 글로벌 세계의 성애화를 강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까지 그 젠더주의의 실체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것이 정상적 이론이 아니라 그 배우의 영적 사상적으로 매우 악한 세력이 포진한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도 직감적으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찍이 젠더주의화의 위험성을 감지했던 피터 바이어스 교수는 젠더주의화가 남녀 성별 질서, 결혼과 가정 질서를 전복시킨 제3의 세계사적인 성혁명이라고 이제 경고를 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신론적, 무신론적 이데올로기로서 총체적으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다고 강력히 일침을 가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젠더주의와 성혁명의 부산물인 큐어 신학이 급속도로 한국 신학계를 잠식해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큐어 신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통 신학에서 배제되었던 동성애를 신학의 중심에 세우는 그 신학인데요. 특히 이제 성경 인물들이 동성애자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게이라고 공언을 함으로써 하나님마저 동성애자로 만드는 참남한 그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큐어 신학자 테오도로 제닉스가 전개를 했는데요. 참고로 그 제닉스는 1960년대 미국 신학계에서 한때 성행을 했던 신죽음의 신학의 주창자인 그 토마스 알타이저의 제자입니다. 제닉스는 사망 전 마지막 그 방언이었던 2018년 강연에서 기독교가 소멸된 세속사회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이후의 신학 포스크리스천 테올로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공언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이 강연이 제게는 대단히 당혹스러운 그런 강연이었는데요. 아마도 거룩보다 쾌락, 성결보다 방종을 선택한 큐어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성윤리가 죽색처럼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라질 세계를 동경하는 것은 아닌지 제가 참으로 많은 것을 지금 신학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한국 주류 신학계는 여타 다른 그 이단보다 더 심각하게 이제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큐어 신학에 대해서 일체 함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미래 세대의 신학도들을 큐어 신학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큐어 신학의 이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한국 신학계와 신학교육의 갱신이 매우 시급하게 요청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했는데요. 반신론적이고 무신론적인 그 젠더주의와 성혁명에 대항해서 21세기 기독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큰 틀에서 5가지 과제만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젠더주의와 성혁명의 영적 사상적 기반이자 인류 문명을 파탄시키는 공적인 마크시즘, 네오 마크시즘에 대한 치열한 연구와 단호한 응전을 통해서 21세기 시대 문명이 올바른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 사명이 세계 교회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마크시즘과 필사적으로 사생결단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신학계에 부여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크시즘과 젠더주의, 성소수자 정치 투쟁이 동일한 사상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를 비롯한 연구자들의 공통된 결론인데요. 특별히 그 네오마크시스트 안토니오 그람시를 연구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전 영역에 그의 사상이 뿌리 깊게 정착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하면서 저는 한국 기독교가 그 마크시즘, 네오마크시즘에 대한 단호한 응전을 통해서 21세기 문명을 사수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그 동성 성행위에 대한 성서적 의학적 연구를 유시한 손태지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 기독교는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 더 나아가서 단지 비판을 넘어서 건전하고 세심한 대안 사역, 특히 이제 젠더주의의 최대 희생양인 동성애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헌신적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성윤리에 대한 원칙과 그 종교개혁 대상으로서의 그 동성애에 대해선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PPT를 숙지하시길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동성애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질병에서 자연적인 변이로 급전환시킨 너무나 불이한 그 역사적인 정황과 그리고 또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단히 중요한 그 과학적 연구 결과가 나온 사실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음란하고 폐역한 성혁명이 타락과 폐륜을 확산시키는 그 글로벌 세계에서 한국 기독교는 성혁명에 굴복한 서구 세계의 교회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거룩하고 성결한 성혁명을 일으켜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명백히 한국교회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시대적 역사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랑과 성에 관한 교육도 매우 시적절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젠더주의가 강행하는 성혁명으로 말미암아서 가정해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한국교회는 건강한 가정 구축이 21세기 인류 문명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깊이 유념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가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인간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인류 사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할 당위형 과제를 간략히 짚고 넘어가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별해체의 젠더주류화가 아닌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구축하는 가정주류화를 추진해야 되고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신성한 결합인 일부 일처제 속에서 부부와 자녀의 그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지켜야 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성애화를 막아야 하고 사회 전체의 성적 타락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그 인류 문명사에서 유일하게 그 여성 주도의 성별해체 성혁명이 일어난 작품의 상황 속에서 더욱이 그 페미니즘에서 젠더주의가 발언한 그 상황 속에서 21세기 한국 기독교는 크리스천 여성들에게 인류 문명이 올바른 정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도하는 사명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동역자 파트너로서 공존하고 상생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